안녕하세요. 용산에 살고 있는 33세 여자입니다. 전 이혼한 지 이제 막 1년이 넘었어요. 제가 이 나이에 이혼녀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요즘 아무리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이혼할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이혼한 지 1년이 넘어간 지금도 여전히 남편과 시누이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데요. 아직도 남편과 시누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요. 그 정도로 전 결혼 생활 자체가 지옥이었는데요. 이런 결혼 생활일 줄 알았으면 애초에 이 남자를 만나지 말 걸,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하지만 사람 만난다는 게 다 알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험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결혼 생활로 인해 생긴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조금 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교 동갑내기 같은 대학교 커플이었어요. 20대 초반에 만나서 남편과 6년이나 연애했었네요. 군대까지 기다리며 남편과 전 정말 이쁜 연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 연애라서 혼인신고만 안 했지 이미 부부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연애를 했었을 당시에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누나만 3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애교가 많고 가끔 잘 삐지는 거 보면 아, 막내 티가 나긴 하는구나 이런 느낌만 받았지 이게 저희 연애에 걸림돌이 된 적은 없었어요. 여자라면 누나가 많은 남자랑 결혼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연애할 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누이가 있는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크게 와닿는 게 없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상상이 잘 안 가서 그런가 크게 걱정이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왜 사람들이 누나 있는 남자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지 알겠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은 제 남편이랑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남편이 저와 연애할 때는 좋았던 사람이었지만 친구들한테 이기적이고 철없는 사람으로 통했어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었고요. 지선아, 너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하면 안 돼? 왜? 무슨 일 있어? 대학교 다닐 땐 아무래도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대학 졸업도 했고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현식이 대학교 다닐 때 소문 좀 안 좋았다. 눈치 없고 철딱선이 하나도 없다고. 너도 알잖아. 현식이 과제 하나도 안 하고 항상 무임승차했던 거. 게다가 술 마시고 항상 선배한테 개기고 여자 후배들한테 찝쩍거리고. 에이, 설마 현식이 그런 사람 아니야. 너가 잘못 들은 거겠지. 조별 과제도 제대로 해오지 않고 고기를 먹을 때도 먼저 나서서 고기를 구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눈치가 없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누나만 위로 3명이 있다고 하니까 왜 그런 호랑이 소굴로 시집을 가려고 하냐. 연애만 하고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더군요. 그때 친구들 말을 들었어야 했나 봐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괜히 상처받을까봐 다들 저한테 말을 하지 않은 거였다고 해요. 결혼한다고 하니까 지금이나마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해준 거라고 하는데 그때 왜 친구들 말을 듣지 않았던 걸까요? 그때 남편한테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나 봅니다.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기도 했지만 사실 연애할 때 남편은 저에게 나쁘게 한 게 없기 때문에 친구들 말만 믿고 6년 연애를 그만할 순 없었어요. 그리고 누나가 많은 가정 환경도 다복하고 화목한 집안이겠다며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연애 기간이 길었지만 가족을 마주한 적도 없었으니 남편 한 명만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거였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동거를 단 일주일도 하지 않고 결혼식을 올린 게 문제였죠. 다들 여자가 시집도 가기 전 동거부터 한다면 쌍수를 들고 반대하잖아요. 전 이번 계기로 무조건 동거는 필수 과정이라고 느꼈습니다. 솔직히 결혼은 평생 한 사람과 같이 사는 거잖아요. 붙어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데 생활 습관 같은 걸 꼭 확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네요. 네, 저는 그걸 못해서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남편의 생활 습관 자체가 저와 너무 맞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능한 남자가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남편 존재 자체가 미워졌었는데요. 여보, 이거 설거지 해놓으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잠깐 마트 다녀온 사이에 분명 설거지 좀 하라고 했지. 그리고 이거 밥그릇에 물 안 담궈 놓으면 밥알 굳어서 안 씻긴다니까. 제발 밥 먹었으면 물 좀 부어 놓으라고. 아, 똑같은 말을 몇 번째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설거지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지. 나 지금 게임 한 판만 하고 할게. 조금만 기다려봐. 이렇게 싱크대에 음식물 오래 두면 벌레 꼬여서 더 힘들어져. 지금 게임이 급한 게 아니야. 초파리 꼬이고 모기 생기고 난리부르스 되기 전에 빨리 설거지해. 남편은 본인이 해야 할 기본적인 집안일조차 하지 않아요. 본인이 먹은 과자 봉지나 그릇 등등 본인이 치우는 법이 없어요. 탁자에 먹은 껍질을 그대로 올려놓더라고요. 한두 번은 치워줬습니다. 세 번째부터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마치 저에게 치우라는 듯이 올려놓는 꼴이란 저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옆에 분리수거 봉지가 있는데도 분리수거?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라고 시켰더니 조금 있다가 본인이 내킬 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치우기 귀찮다는 거죠. 신혼 초에는 라면조차 끓이는 법을 몰라서 저한테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아무리 오냐오냐 자란 막내라고 해도 라면을 못 끓이다뇨. 게다가 설거지 요령도 없어서 싱크대가 물바다가 되거나 그릇만 수십 개는 깨졌습니다. 결혼할 때 산 비싼 집기는 이미 다 없어졌네요. 처음엔 남편이 다치지 않았을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결혼 1, 2년 차가 넘어갈 때부턴 또 지랄이다 하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던 저는 남편에게 설거지를 시키는 것보단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결국 모든 설거지는 제가 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이 설거지를 하지 않기 위한 계획이었나 싶더라고요. 설거지 말고도 화장실 문제로 자주 싸우기도 했었는데요. 소변을 볼 때 남편의 소변이 사방팔방으로 다 튀다 보니 다음에 쓰는 제가 정말 불편하고 찝찝하더라고요. 내가 분명 말했지. 오줌 쌀 때마다 제발 이리저리 튀기지 말라고. 오줌이 튀면 닦기라도 하던가. 왜 이대로 냅두냐고. 하여튼 혼자 깔끔한 척은 다 하네. 여보, 그 결벽증 좀 고쳐. 우리 집에선 이런 걸로 문제될 게 전혀 없었어. 그리고 답답하면 여보가 좀 알아서 닦아놓으면 되잖아. 우리 엄마도 뭐라고 안 하는 걸 왜 너가 난리냐? 이제 한평생 나랑 살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엄마 엄마 하면서 지낼 거니? 이제 내가 싫다고 하는 건 고치는 척이라도 해.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애처럼 굴고 그래? 왜? 아니 고작 이런 일로 화를 내는 너가 예민한 거 아니야? 우리 20년 넘게 다르게 생활했던 사람이야. 어떻게 하나하나 다 마음에 들 수 있겠냐? 서로 안 맞으면 맞추는 노력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당신은 잘못된 건 고치려고도 안 하잖아. 난 그게 싫고 짜증난다고. 남편이랑 생활 습관 자체가 180도 달랐어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지 남편의 행동은 전부 무개념 그 자체였답니다. 내가 싫다고 하면 고치려고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고칠 생각 전혀 없다며 대놓고 말하는 태도가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연애할 땐 정말 이런 사람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연애할 당시 1박 2일 정도로 여행 몇 번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부지런히 움직이던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게으른 사람일 거라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 너무 다른 사람이라서 같은 사람이 맞나 싶더라니까요.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세상 부지런한 사람인 척 연기를 너무 잘해서 아무리 친정 부모님한테 하소연을 해도 믿어주질 않더라고요. 여우 중에서도 완전 상여우가 저희 남편이에요. 남편이 이렇게 게으르고 무개념이 된 이유는 다 누님들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남편과 2살 차이가 나는 막내 누님 때문이 커요. 시부모님을 보면 세상 멋지고 냉철하신 분들이세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법이 없으시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서 항상 아무 말 못하고 기가 죽을 정도인데요. 반면 남편 누님들은
그런 남편이 뭐만 하면 이쁘다, 귀엽다라며 엄청 이뻐해요. 남편은 누님들 앞에서는 기가 엄청 사는 편일 정도였어요. 누가 보면 누님들이 남편을 낳은 건가 싶더라니까요. 그래도 시어머님과 첫째 누님, 둘째 누님은 시집살이를 절대 시키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저보고 쉬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말로만 듣던 시누이 짓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게 됐었는데요. 하도 주변 사람들이 시누이는 시어머니보다 더 심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몇 번 있어서 조금 겁을 먹은 상태였거든요. 그렇지만 첫째, 둘째 누님만 보고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보다 2살 많은 막내 누님은 정말 시집살이가 심한 편이라서 제가 고생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남편을 제일 이뻐하는 누님으로 남편이 잘못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남편 편만 들고 명절만 되면 저한테 설거지부터 음식까지 저 혼자 하라고 시키셨어요. 옳게, 우리 엄마가 과일 깎는 거 안 보여? 왜 보고만 있어? 우리 엄마가 옳게 과일 먹이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 보여? 엄마 가만히 있어. 이런 건 옳게한테 하라고 해. 조용히 좀 해. 아주 너가 온 세상 시누이 짓은 다 아는구나. 태아가, 얘가 하는 말 전혀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쉬고 있어. 오늘 저녁 거의 너가 다 했잖니. 원래 이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라고. 엄마는 이제까지 우리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며느리한테 다 맡겨. 집에서 꼼짝도 안 하는 년이 왜 애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넌 지금도 여전히 이 엄마 고생시키고 있잖아. 내 며느리는 알아서 잘 해주고 있단다. 너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이 집에서 나가. 막내 누님이 시누이 짓을 할 때마다 다행히 시어머님이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셔서 크게 힘든 적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이 없는 자리에선 막내 누님이 하는 행동들이 가관이었어요. 저희 부부집에 말도 없이 찾아올 때가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제 옷과 구두, 가방 등등 하나하나씩 탐을 내시더라고요. 옳게, 이 가방 엄청 비싼 가방인데 어디서 났어? 옳게 돈 많이 벌어? 아, 이 가방 친정 엄마한테 작년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너무 이쁘죠? 너무 비싼 가방이라 저도 함부로 들고 다니지 못해요. 나 이거 주면 안 돼? 나 명품백 하나도 없는 거 알잖아. 나 이런 거 하나쯤 가져보고 싶은데. 아, 형님, 정말 죄송한데 이건 선물 받은 거라서 형님께 드리는 게 좀 그래요. 나중에 제가 돈 더 벌면 그때 하나 사드릴게요. 아니, 나 이거 가지고 싶다니까. 나한테 이거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우리 이제 가족 된 사이인데. 나 다음 주에 친구 모임이 있는데 그때 들고 가고 싶어서. 형님,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선물 받은 거라서 드리는 게 좀 그래요. 진짜 나중에 좋은 거 하나 사드릴게요. 친정엄마에게 4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평소에 명품 가방에 관심이 크게 없는 편인데 친정엄마께서 나중에 살다 보면 비싼 가방 하나쯤 들고 갈 일이 있을 거라며 생일 선물로 사주셨어요. 근데 그걸 탐내고 가져가려고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안 된다고 거절하니 거의 한 달 동안 삐져서 저랑 말도 안 섞더라고요. 시어머님이 뒤늦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셨고 그때 막내 누님은 엄청 혼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막내 누님은 그때 시어머님의 등살에 못 이겨 마지못해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더 가관이던 일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막내 누님 남자친구와 관련이 있는 일이었어요. 누님은 그 당시 10살 연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30살이 넘은 형님께서 20대 초반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으니 엄청 놀랬는지 가족에게 철저히 비밀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는 바람에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모든 가족들이 알게 됐어요. 막내 누님이 이렇게 철저히 남자친구를 숨기려고 했던 이유는 백수이기 때문이었어요. 막내 누님은 30살이 넘어서까지 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가끔 단기 알바만 해본 분이지 돈을 번 적이 없어서 핸드폰 요금까지 밀린 적이 있던 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하면 가족들이 노발대발할 게 분명하니까요. 더 가관인 부분은 바로 남자친구와 술집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맥주 마시다가 만난 사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남자 끼고 노는 노래방에서 만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은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막내 누님은 남자친구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없는 돈 쪼개가면서 데이트 비용을 전부 내고 있으며 신용카드 할부로 남자친구 명품 선물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한도 초과로 결국 신용불량자가 될 뻔했는데요. 형님, 제발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세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라도 날 것 같다고요. 왜? 내 남자친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내가 그런 남자친구를 언제 만날 수 있겠어? 그리고 올케, 너가 뭘 안다고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 내 남자친구 제대로 본 적이나 있어? 올케가 뭘 안다고 헤어지라고 말해? 앞으로 이런 일로 나한테 뭐라고 하면 올케 가만히 안 둬. 형님 이번 달 카드값도 400만 원이나 나오셨다면서요. 일도 안 하시는 분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너 내 통지서 몰래 훔쳐봤니? 너가 뭔데 훔쳐봐? 올케가 대신 내줄 거 아니면 제발 신경이나 꺼. 한 달에 카드값만 3, 400만 원은 기본으로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지내다가 뒤늦게 알게 된 시부모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덕분에 신용불량자까지 되진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한 막내 누님은 여전히 남자친구한테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요. 말이 통하지 않는 막내 누님을 모른 척하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친정엄마가 곧 칠순이었기에 6개월 전부터 친정 부모님 모시고 갈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게 됐어요. 부모님 모시고 어떻게 여행을 가면 좋을까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데 남편은 전혀 도와주는 법이 없더라고요. 서운했지만 그래도 내 부모님인데 내가 알아서 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그렇게 비행기, 숙박 모두 다 예약해두고 여행만을 가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여행 가기 한 달 전 남편이 갑자기 여행을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보, 나 이번에 여행 못 갈 것 같은데? 갑자기? 아니 몇 달 전부터 가기로 약속한 여행인데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회사에서 급한 출장이 있다고 하길래 원래 다른 팀원이 가기로 한 걸 나보고 가라고 해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 엄마 칠순 겸 가는 여행이잖아. 다른 팀원들도 있는데 왜 당신이. 이번만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 회사 일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여행 다녀오고 나서 그때 장모님 모시고 밥 맛있는 거 먹자. 이번 여행 당신만 다녀와. 너무 섭섭했습니다. 출장 가야 한다고 대충 변명만 되는 남편한테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칠순 여행인데 말이죠. 하지만 회사 일 때문에 그런 거라서 크게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캐리어 짐을 풀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던 중 제 통장 하나가 없어진 걸 확인하게 됐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5천만 원 통장이 없어진 것입니다. 분명 제주도 여행 가기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있던 통장인데 갑자기 없어져서 도둑이 들었던 걸까? 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온 집안을 뒤지며 통장을 찾아봤는데 끝까지 통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놀란 저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급하게 신고하려는 걸 막더라고요. 그래서 왜 막냐며 성질을 냈었는데 알고 보니까 통장에 손을 댄 범인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던지.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겠어. 진짜 난 분명히 여기 뒀는데 여보,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 바꿀까? 도둑이 든 게 분명하다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통장에 발이 달렸나. 사실 내가 그런 거야, 내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그런 거라니. 사실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 돈 썼어. 그러니까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미쳤어? 당신이 뭔데 내 돈에 손을 대? 어디서 썼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남의 돈에 손을 대냐고. 도대체 어디다가 쓴 거야?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도대체 어디다 사용한 거지 물어봤는데
안절부절 못하며 끝까지 말을 못하더라고요. 끝까지 말을 하지 않길래 시부모님께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말한다고 하니 그때서야 어디에 사용을 한 건지 알려주더라고요. 미선이 누나한테 줬어. 막내 누나. 정말 미안해. 누나가 급한 곳에 돈 쓸 곳이 있다고 해서 빌려줬어. 막내 형님? 미쳤어? 빌려줄 사람이 따로 있지. 땡전 한 푼 없는 막내 형님한테 빌려주면 어떡하냐? 당신 솔직히 말해봐. 내 돈 훔치려고 제주도 여행 안 간다고 한 거지? 내가 지금 이 사실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숨기고 있었을 거잖아. 누나가 이래서 갚는다고 하길래 정말 미안해. 미안해 여보야. 내가 누나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말할게. 제발 화내지 마. 어? 당장 형님 불러. 지금 당장. 그렇게 저와 남편 막내 누님과 삼자 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막내 누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뺨 한 대 갈기고 싶은 거 꾹 참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형님, 남편한테 다 들었어요. 남편한테 5천만 원 빌리셨다면서요? 그게 무슨 돈인 줄 알고 빌리셨어요? 근데 왜? 내 동생한테 돈 빌리는 게 큰 잘못이야? 그 일 때문에 이 시간에 날 여기로 부른 거야? 전 이렇게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사람 처음 봤습니다. 본인 동생한테 빌린 돈인데 왜 자기를 불렀냐며 뻔뻔하게 나오는 막내 누님 때문에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가운데 앉아있는 남편은 눈치만 보며 기죽은 강아지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남자랑 6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다는 게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과거로 돌아가서 이 결혼을 막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 돈은 제 돈이에요. 알고는 있으셨어요? 그 5천만 원이 올케 돈이라고? 5천만 원의 출처가 저라는 말에 당황한 막내 누님은 애써 당황하지 않은 척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었습니다. 형님, 그 5천만 원 당장 돌려주세요. 그 돈 빌려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 쓰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일단 일부라도 좋으니까 제 돈 돌려주세요. 저 형님한테 그 돈 빌려줄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당장 돌려주세요. 돌려주고 싶어도 못 줘. 그 돈 이미 다 쓰고 없는 상태야. 아쉽게 됐네. 나중에 천천히 갚을게. 앙칼진 목소리로 돈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장 돌려줄 돈이 없다며 배째라는 듯이 나오는 막내 누님 때문에 혈압이 오르다 못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빌리지도 말아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갚으실 건데요? 형님 갚으실 능력은 되세요? 일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신 분이 무슨 배짱으로 그 큰 돈을 빌리신 거예요? 이왕 말 나온 거 솔직하게 다 말할게요. 형님 이번 일 말고도 저희 부부 신혼 초일 때 남편한테 3천만 원 빌리신 적 있으시죠? 그게 벌써 2, 3년 전이에요. 근데 그거 아직도 못 갚고 계시죠? 지금 빌려간 돈도 제대로 못 갚고 계신데 이번 돈은 무슨 생각으로 빌리신 거예요? 빌린 이유나 들어봅시다. 절대 말 못해. 급한 일이 있어서 쓴 거야. 아이씨, 갚으면 되잖아, 갚으면. 형님, 이번 일 제대로 말씀 안 하시면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카드값 때문에 시어머님, 시아버님한테 된통 혼나셨죠? 이번 일까지 아시게 되면 형님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다 시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세요. 남자친구 때문이야, 남자친구 때문. 남자친구가 급하게 쓸 돈이 있다고 해서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올케도 알다시피 내가 그 큰 돈이 어딨어? 그래서 현식이 얘한테 빌렸던 거였는데 그 돈이 올케 돈인 줄은 전혀 몰랐어. 미안해. 내가 늦더라도 꼭 갚을게. 형님, 제가 그 남자랑 분명 헤어지라고 했죠. 예전에 이 사람한테 빌려갔던 돈도 남자한테 뺏겼다면서요. 근데 이번에도 정신 못 차리고 남자한테 또 뺏긴 거예요. 그 돈 절대 못 돌려받아요. 아니야. 다음 달 안으로 꼭 갚는다고 했어. 이번에 내 말 한 번만 믿어줘. 내가 그 돈 돌려받는 대로 올케한테 바로 갚을게. 형님, 됐고요. 저 이번 달 안으로 꼭 받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당신, 나랑 이혼할 준비나 해. 나 도저히 당신이란 사람이랑 못 살겠어. 뭐? 이혼이라니? 여보, 이런 일로 이혼은 아니지. 제발 한 번만 봐줘라. 내가 진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꼭 이번 일 때문에 이혼하려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어.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은 알아? 이제까지 얼마나 오냐오냐 하면서 자랐길래 할 줄 아는 집안일이 없어? 내가 당신 식모도 아니고 내가 모든 일 도맡아서 하고 게다가 당신이 나한테 했던 행동, 태도, 말투 정말 미치도록 열받았어. 그래도 당신 사랑하니까 이제까지 사귄 정이 있으니까 고쳐지겠지 수없이 생각하면서 참아왔어. 근데 이건 참는다고 해서 다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 여기서 이혼하는 게 맞아. 전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한 후 간단히 짐을 싸고 한동안 친정집에 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남편 얼굴 보고 살기 싫더라고요. 이 순간 남편과 지낸다면 화병이 생겨 죽을 것 같더라고요. 친정집에 있는 동안 생각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과연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요? 보름 정도 친정집에 있으면서 남편에게 온 전화 모두 받지 않았었습니다. 남편이 친정집까지 찾아왔었는데 친정엄마가 그런 남편을 잘 달래며 돌려보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혼자 밤낮 가릴 거 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님께 전화 한 통이 왔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면서요. 그렇게 주말에 시댁에 찾아갔었습니다. 시댁에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누님 세 분 전부 다 있더군요. 그 사이에 있던 남편은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남편이 다가와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저도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당황해버렸어요. 남편은 저랑 정말 이혼이라도 할까봐 너무 무서웠다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리더군요. 세아가 애들한테 어느 정도는 들었다. 이혼이라니 절대 이혼 못한다. 도대체 어떤 일이었길래 이혼까지 한다는 소리가 나와. 얼만큼 들으신 거예요, 어머님? 전부 다 들으신 거 맞으세요? 현식이가 너 돈에 손을 댔다는 정도만 들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니? 어머님,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제 5천만 원에 손을 댔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막내 형님 때문이었어요. 어머님도 아시죠? 막내 형님 남자친구. 그 남자친구 때문에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였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저한테 말도 없이 제 돈을 빌려준 거였고요. 저 남편도 남편이지만 막내 형님 때문에라도 이혼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저 이 집에 시집 오고 나서 남편이랑 막내 형님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집안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할 줄 모르면 하려는 노력이라도 하면 모를까. 오히려 제가 이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는 게 당연한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막내 형님이 이제까지 저한테 어떻게 해왔는지. 저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어머님. 제 말을 들은 시부모님과 첫째, 둘째 누님들은 막내 누님과 남편의 등짝을 때리며 화를 내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맞고만 있고 막내 누님은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자긴 끝까지 잘못 없다며 서럽게 울더라고요. 아이처럼요. 가족끼리 고작 5천만 원 가지고 1억이야? 어? 옳게도 참 독하다. 가족들 앞에서 꼭 이래야만 했어? 그런 형님은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이제 형님 가족 안 하려고요. 당장 돈이나 갚으세요. 엄마, 당장 올케한테 돈 보내줘. 나 정말 숨막혀서 미치겠다고. 엄마, 제발. 너가 빌린 돈 내가 왜 갚아줘야 하니? 너 능력껏 빌린 돈 갚아라. 그리고 분명 엄마가 말했었지. 그 남자 절대 만나지 말라고. 넌 엄마 말이 개똥 같니? 왜 말을 안 들어? 남자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는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여자라고 몇 번을 말했어, 이거사. 너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살 거면 나 보고 살지 마. 전 이날 이후 집에 있는 모든 짐을 빼고 나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혼자 나가서 살 생각하지 말고 같이 살자고 하시더군요. 남편과 살던 집은 전세였었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한 뒤 돌려받은 전세비는 제가 그대로 갚기로 했습니다. 그 전세값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빌려주신 돈이었기 때문에 제가 갖는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어머님을 마지막으로 보게 됐어요. 시어머님이 절 마지막으로 꼭 보고 싶다고 하셔서 따로 만나게 됐었는데요. 재아가,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참 마음이 아프다. 너가 현식이랑 갈라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 얼굴 보고 싶었어. 어머님, 저도 마음이 좋지 않네요. 어머님은 제가 보는 앞에서 6천만 원이란 큰 돈을 계좌이체 해주셨어요. 놀란 저는 돈을 거절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어머님은 이 돈 꼭 받았으면 한다고 하셨어요. 이 돈 꼭 받아줘. 시엄마로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어서 그래. 너가 우리한테 시집 왔을 때부터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내가 너희 결혼한다고 했을 때 도와준 것도 없어서 항상 마음에 걸렸어. 이 돈 받을 자격 충분하다. 부모로서 애들한테 줘야 할 돈 그냥 너한테 주고 싶어서 그런다. 우리 애들이 몸만 컸지 아직 철이 없어. 우리 막내 그동안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 이건 애들이 빌려간 돈이랑 별개로 주는 거니까 애들한테 돈 꼭 받아내. 이 돈 받았다는 거 애들한테 절대 말하지 말고. 저와 시어머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실 전 시어머님 덕분에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던 거였거든요. 친정엄마처럼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님과 앞으로 못 볼 거란 생각에 정말 슬프고 그렇더라고요. 이 이후로 남편과 이혼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이혼하지 않으려고 엄청 떼를 썼는데 시댁에서 당장 이혼하라고 부추겼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마지못해 저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돈 문제로 남편을 만난 일이 있었어요. 이혼은 했었지만 돈 문제는 바로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당신 돈 언제 줄 거야? 형님이 안 주면 당신이라도 내 5천만 원 돌려줘야지. 누나가 빌린 돈인데 내가 꼭 갚아야 하나?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 애초에 5천만 원에 손을 댄 건 당신이야. 형님이 못 갚으면 당신이라도 내 돈을 갚아야지. 이 돈 빠른 시일 내로 못 갚으면 둘 다 경찰서에서 나 볼 줄 알아. 여보, 돈도 돈이지만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돼? 이혼 도장 찍어줄 생각 없었는데 하도 엄마 아빠가 이혼하라고 옆에서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우리 다시 합칠 일 절대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여보라고도 부르지 마. 나 당신이랑 이 긴 세월 동안 같이 한 게 너무 후회스럽고 그래. 그러니까 내 돈이나 제때 갚기나 하셔. 남편은 5천만 원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눈치였어요. 일을 하지 않는 막내 누님은 당연히 5천만 원 갚을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시부모님께선 말로만 갚아주지 않을 거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진짜 갚아주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막내 누님 두 사람 스스로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혼하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지난 후에 제 통장으로 5천만 원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 이 큰 돈이 없다는 것쯤 뻔히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돈 입금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놀랬었어요. 이 돈 어떻게 갚은 거냐고 물어봤었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과 막내 누님께서 각각 반반씩 대출을 받았다고 하네요.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서 제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받는 게 가능했는데 무직인 막내 누님은 대출받는 게 한정적이라서 결국 제1금융권이 아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부업체는 다른 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은 편이잖아요.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게 너무 힘들었는지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언제 한 번은 도저히 못 참겠었는지 저한테 술 먹고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올케, 나 올케 때문에 망했어. 한 달에 대출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야? 나 이거 갚을 능력도 안 되는데 올케 때문에 무리해서 대출까지 받았다고. 올케, 제발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나 좀 도와줘, 응? 형님, 이 새벽에 이게 무슨 추태예요. 대출금 갚는 게 힘든 건 형님 사정이죠. 제가 왜 형님 사정을 봐줘야 하는 거예요? 전 그이랑 결혼 생활 자체가 정말 힘들고 지옥이었어요. 이 모든 일은 형님이 만든 거니까 감당하세요. 그리고 술 마셨으면 집에 곱게 들어가세요. 남자친구한테도 차이고 올케한테도 지금 차이고
미치겠다, 정말. 술 먹고 새벽에 전화해서 쓸데없는 꼬장을 부리더라고요. 형님 술주정으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형님 남자친구한테 뻥 차였다고 합니다. 대출금 갚는 것도 힘든데 그 사이에 남자친구한테까지 차여버려 더 힘들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한테 새벽에 술 먹고 전화했다고 합니다. 형님은 지금 그 남자한테 5천만 원은 물론이고 그 남자한테 명품 선물을 몇 번 더 하는 바람에 카드 할부값만 몇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시부모님이 갚아준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사이에 결국 빚을 더 만들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카드 할부값부터 형님이 개인적으로 쓴 카드값까지 모두 갚으려고 하니까 버거운 게 당연하죠. 게다가 남자에게 준 현금이나 선물들은 모두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니 후회가 물밀듯 밀려오겠죠. 현재 막내 누님은 주 야간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회사 경력이 전혀 없고 게다가 대학교까지 나오지 않은 분이라서 마땅한 회사에 취직하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웃소싱을 통해서 급하게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 회사에서 많이 혼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게다가 몇 번 사고를 친 적이 있어서 회사에서 크게 손해볼 뻔한 사고도 있었다네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고소하던지. 남자한테 돈은 다 뺏기고 게다가 밤낮 가리지 않고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시원했습니다. 막내 누님한테 전화가 온 뒤로 남편에게도 몇 번 전화가 온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회사에서 징계를 먹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울면서 전화를 하길래 무슨 일인가 했는데 회사에 안 좋은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저와 이혼하고 난 뒤 회사에 새로운 여자 신입사원이 입사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한테 사수로서 잘해주려고 했던 것뿐인데 신입사원은 그걸 찝쩍거렸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신입사원이 넘어지려고 해서 잡아준 것뿐인데 그걸 성추행을 했다고 생각해서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회사에 징계를 먹어 잘릴 것 같다고 했어요. 여보,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추행이 말이 돼? 당신도 알잖아,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근데 어쩌라고.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 이유가 뭐야? 답답해서 이 답답한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어. 당신밖에 생각나지 않길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짓을 해? 칠칠 맞다 칠칠 맞아. 정말 안 한 거 맞아? 막상 신고당하니까 무서워서 했으면서 안 한 척 하는 건 아니고? 당신까지 왜 그래? 나 정말 못 믿는 거야? 당신이 했든 안 했든 나한텐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딴 일로 전화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잠깐. 당신 이런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 정말 결백해. 회사에 그런 일 절대 할 사람 아니야. 나 요즘 당신이랑 이혼한 거 엄청 후회해. 여전히 나랑 다시 합칠 생각 없는 거야? 이런 일이 있는 와중에도 나한테 재결합하자는 소리가 나오니? 나 당신이랑 다시 합칠 생각 죽어도 없어. 이제 당신 전화 받아줄 일 절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전화할 생각하지 마.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전 친구가 남편에 대해 얘기해 준 거요. 술만 마시면 여자 후배들한테 찝쩍거렸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었다는 걸 이번 일로 알게 됐네요. 대학교 다닐 때 있던 버릇이 지금까지도 이어질 줄은 몰랐네요. 남편은 이 사건 이후로 지방에 있는 회사 작은 계열사로 발령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감봉 처분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신입사원 한 명 잘못 건드렸다가 크게 혼쭐 난 셈이죠. 더 웃겼던 건 남편과 막내 누님 모두 시부모님 유산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시아버님은 땅이 몇 개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나름 땅 부자로 소문난 분이신데 원래 남편한테 50% 정도 물려주시고 남은 50%를 누님 세 분께 물려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과 막내 누님이 이번에 제대로 사고를 친 바람에 시아버님께서 그런 두 사람에게 제대로 실망하고 정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다고 해요. 남편과 막내 누님은 이런 일로 유산까지 못 주겠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면서 엄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첫째, 둘째 누님들만 좋은 일이 된 거죠. 특히 돈 욕심이 많기로 알려진 막내 누님께서 크게 대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유산 문제 때문에 속상한 나머지 기절까지 한번 한 적이 있다고 들었네요. 아무리 자식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고 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시부모님은 다른 부모와는 달랐습니다. 막내 누님은 시부모님 댁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시부모님은 막내 누님께 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들었어요. 남편은 지방에서 발령나게 되면서 회사 기숙사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해요. 두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죽겠다 말해도 시부모님께서 절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는다고 해요. 게다가 막내 누님께서도 공장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고요. 남편과 막내 누님 소식을 듣고 나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부가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저에게 아이가 없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렇게 철없는 남자랑 계속 살고 애까지 낳았으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지 상상도 하기 싫네요. 친구들도 그러니까 본인 말 좀 듣지 왜 말 안 듣고 결혼했다가 이런 일을 겪냐고 절 엄청 혼냈었습니다. 저 이번 계기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랑 하나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됐어요. 전 이혼하고 나서 여전히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혼하고 친정 부모님 얼굴 보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친정 부모님께선 그런 시댁이랑 같이 사는 게 더 쪽팔린 거라고 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전 현재 남편과 막내 누님한테 돌려받은 5천만 원과 시어머님께서 주신 6천만 원을 합쳐서 전 작은 동네 카페를 오픈해서 운영 중인데요. 처음엔 이 돈으로 뭐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게 긴 고민 끝에 카페 창업을 하기로 결심하게 됐는데요. 오래전부터 제 이름으로 된 가게 하나를 운영하고 싶었거든요. 장사가 어느 정도 잘 되는 편이라서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 중이에요. 남편과 계속 살았으면 절대 할 수 없었는데 이혼하고 나서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꿈만 같고 그렇네요. 가끔 좋은 남자가 있는 것 같으면 소개팅하고 가끔 썸도 타고 그러기도 하지만 연애까지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아직 연애를 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지 괜찮은 남자가 고백을 하면 거절하게 되는데요. 아직 이혼에 대한 아픔이 다 사라지진 않았나 봐요. 좀 괜찮아지면 그때 연애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연애 6년, 결혼 생활도 3, 4년 이상 했었잖아요. 긴 세월을 같이 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다 보니 좀 공허하고 속이 쓰라린 게 있어요. 하지만 연애한 기간에 비해 결혼 생활은 다소 짧은 편이었지만 전 최대한 빨리 이혼한 게 다행이라고 봐요. 저처럼 결혼 생활이 힘든 분이라면 견디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혼하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요즘은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이혼도 흠이 아닌 시대이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만약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은 꼭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싶으면 짧더라도 한 달은 꼭 같이 살아보고 결혼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동거를 욕할 게 아니에요. 만약 동거를 했다면 이혼이 아니라 파혼이라는 결과였을 텐데 사회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넋두리가 길었네요. 지금까지 제 길고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가끔 친한 회원님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저의 전 남편과 시댁 이야기를 혼자 듣기 아깝다고 사연이라도 보내보래요. 그래서 용기 내어 사연 보내봅니다. 여러분 같이 공감해 주실 거죠? 저희 친정아버지께서는 저를 정말 공주님처럼 키워주셨어요. 제 나이 30이 넘었음에도 집안 청소 한번 시키신 적이 없어요. 어머니도 물론 다정하셨지만
특히 아버지께서는 더 하셨죠. 손수 30이 넘는 딸의 운동화를 열심히 구정물 튀겨가며 손빨래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늦게 오는 날이면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저를 군말 없이 기다리셨어요. 딸내미 걱정할까봐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없이요. 아버지, 내가 언제 올 줄 알고 추워 죽겠는데 기다려. 도로가 얼마나 막히는데. 딸, 아빠 방금 나온 거야. 오래 기다리지도 않았어. 고마운데 아빠, 제발 다음부터는 기다리지 마. 약속해. 아니면 나 진짜 화낸다. 아이고, 무서워라. 우리 딸 무서워서 아빠 어떡하지? 그래도 어떡해. 이 흉흉한 세상을 뭘 믿고 널 혼자 두겠어? 또 밖에서 맛있는 음식이라도 드시면 아빠는 꼭 제 생각이 난다더라고요. 입맛이 없는 제가 끼니라도 굶고 다닐까봐 항상 걱정하셨어요. 제가 조금 마른 편이거든요. 부모님은 늘 저를 살찌우게 하려고 한 입이라도 더 먹게 하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동화 속에서 살고 있었네요. 저를 혼자 두지 않을 것 같던 아빠는 몇 년 전 정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타이밍도 참 그렇죠. 그때 5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졌었거든요. 연애에 공백기가 생겨도 외로움 모르고 살았던 저는 겪어보지 못한 외로움에 많이 방황했습니다. 잘 다니던 요가 레슨도 그만두고요. 집에만 박혀 살았습니다. 유일하게 외출하는 날은 아빠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한동안 가족들과는 대화도 일절 안 했습니다. 엄마와 남동생의 얼굴을 보면 아버지 생각날까 봐요. 그러다 아빠의 다정함을 많이 닮은 남편과 만나게 된 거죠. 돌이켜보면 전 남편은 아빠의 발톱 때만큼도 못한 사람이네요. 남편은 아빠와 자주 가던 단골 음식점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곳에 아빠 생각이 날 때마다 혼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시어머니, 그러니까 음식점 사장님의 아들인 남편은 가게가 바쁜 와중에도 제 자리를 꼭 하나 만들어줬어요. 또 시키지도 않은 메뉴들을 더해서 줬어요. 제가 다 못 먹을 걸 알면서도 저 골고루 먹으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는데 뭐랄까 그때는 그 사람의 눈빛이 저를 지켜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씨, 오늘도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에는 우리 가게 말고 다른 곳에서 만날래요? 참 바보 같죠? 그 눈빛에서 아버지의 온기를 느꼈어요. 시모도 그때는 제게 천사처럼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아빠가 많이 보고 싶지? 나도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알아. 참 나를 예뻐하셨는데.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밥 잘 먹고 얼른 기운 차려야지. 하지만 그건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때는 시모도 좋은 사람 같았고 전 남편에게 이미 빠져 있었습니다. 연애한 지 3개월 만에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 하기 전에 남동생만 유일하게 말렸어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누나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맞아? 단순히 외로운 감정일 수도 있어. 그 사람 없으면 못 살겠어?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다 아는 거 맞아? 그러지 마. 축하해줘. 축복해주라. 아빠랑 꼭 닮은 사람이야. 네가 언제까지 누나 지켜줄 수 없잖아. 나도 내 앞길 찾아야지. 그리고 그 사람 내게 아빠보다 더 잘해줘. 축하해줄 아빠도 없는데 너라도 많이 축하해주면 안 돼? 그 짧은 3개월 동안은 정말 저희 아빠랑 많이 겹쳐 보일 정도로 남편이 잘해줬거든요. 돌아가신 아빠처럼 맛있는 음식은 제 입에 먼저 넣어주기 바빴고요. 오늘처럼 날 좋은 날에는 직접 싼 도시락을 들고 소풍 가자고 저를 데리러 왔고요. 무엇보다 그런 모습을 엄마가 참 좋아하셨어요. 딸 웃게 해주고 배 골지 않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남편은 제가 밥맛이 없다고 하면 지방 어느 유명한 맛집에 가서 음식을 포장해 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남편이 어떻게 본 모습을 숨기고 그렇게 지극정성이었는지 대단하기도 하네요. 남편이 일하던 시어머니 식당은 나름 유명한 맛집이라 장사가 잘 됐었는데요. 사실 남편은 가끔 가서 도와줄 만큼 직원이 많았어요. 나중에 남편이 하는 말이 시모가 단골 손님인 저와 아빠를 눈여겨봤던 거예요. 속으로 저를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놨었대요. 그래서 엄마 말을 듣고 절 보러 남편도 가게에 온 거였죠. 현재는 코로나 여파로 잘 되던 가게가 망해서 남편은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시모는 쉬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린다면 다시는 그 가게에 발을 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빠 없이 그 가게를 혼자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제 운명도 조금은 바뀌었을까요? 평소 저는 허기짐을 잘 느끼는 사람이 아닌데 부쩍 강의하는데 체력이 딸리고 속이 쓰렸습니다. 세상이 핑 하고 돌며 학원에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어요. 좀 잘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들이 더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죠. 결혼 전에는 몰랐던 남편의 본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정이 떨어졌어요. 치킨을 시키면 혼자 가장 맛있는 닭다리부터 먹어치웠고요. 제가 날개 하나를 먹을 동안 어느새 치킨 반마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여보,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닭다리는 항상 왜 자기만 다 먹어? 이젠 안 사랑하나 봐. 옛날에는 무조건 나 먼저 챙겨줬잖아. 내가? 에이, 너도 아까 닭다리 먹었잖아. 아닌데, 여보가 2개 다 먹었는데? 설마, 내가 혼자 다 먹었겠어? 오늘따라 먹는 거 가지고 남편한테 왜 이렇게 쪼잔하게 굴어? 몇 번 그런 상황이 반복되자 저는 치킨 봉투를 열자마자 다리부터 사수했네요. 식탐이 많은 남편과 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음식에 대한 집착이 강해졌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짜장라면, 매운라면, 골고루 라면이라도 사다 놓으면 5개입 라면을 혼자 다 끓여 먹어요. 여보, 어제 마트에서 산 라면이 안 보인다. 혹시 어디 뒀어? 전반에 없어? 있는데, 다른 라면은 다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매운 라면이 없는데? 그거? 내가 새벽에 너무 출출해서 끓여 먹었어. 배고프다고 자기 깨우기도 그래서 나 혼자 끓여 먹었는데. 나 잘했지? 그래? 어젯밤에도 치킨 많이 먹고 잤는데 새벽에 깨서 또 그걸 먹었다고? 그럼 나머지는 어디 뒀어? 나머지라니? 응, 5개잖아. 5개 다 끓여 먹었지. 뭐? 어제 치킨 때문에 속이 느끼해서 매운 게 땡기더라. 혼자 다 먹고 지금 잘했냐고 물어본 거야?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한 봉지라도 남겨놨어야지. 나 매운 라면 좋아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혼자 그 많은 걸 다 끓여 먹었다고? 내가 먹는 게 아까워? 그러고 보니까 당신 요즘 내가 먹는 거 가지고 너무 잔소리가 심하다. 과해. 내가 내일 매운 라면 사다 놓을게. 됐지? 다른 라면도 많은데 아침부터 꼭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야겠냐? 아니, 누가 라면을 눈 뜨자마자 5봉씩 끓여 먹냐고. 그리고 냉장고에 주스도 안 보이던데 그것도 혼자 다 마신 거야? 아버님 당뇨 있으시잖아. 혈당 관리 슬슬 해야 할 나이잖아. 저번에 몸무게 재니까 10kg나 쪘다면서. 아씨, 잔소리 정도껏 해. 너 우리 엄마가 나 집에서 이런 취급받는 거 알면 쓰러지셔. 나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집에서는 네가 먹는 거 가지고 닥달하고, 회사에서는 지점장이 계약 잘 안 나온다고 닥달하고, 나도 힘들다고.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갔는지 시모 전화가 울리더군요. 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내가 어디 너 때문에 잘 지냈겠냐? 너는 어디 하늘 같은 서방이 먹는 거 가지고 뭐라 하니? 어머니, 뭐라 한 게 아니라요. 아버님 당뇨 있으시잖아요.
그이도 체중 관리 지금부터 안 하면 재수 없는 소리 입에 올리지도 마라. 아니, 난 내 아들 잘 먹어서 살 오르니까 보기만 좋은데 그리고 넌 신랑이 라면을 찾으면 부실한 집밥을 탓해야지. 왜 멀쩡한 내 아들을 탓하기를? 몸에 좋은 보양식을 해먹여도 시원찮을 판에. 얘, 너 정말 웃긴다. 아내로서 네 본분을 다하고 큰소리 쳐야지. 아휴, 내가 같이 살면 귀한 내 아들 매 끼니 보양식 직접 해서 먹이기라도 하는 건데. 소리치는 시어머니 목소리 너머로는 또 뭘 먹고 있는지 남편의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었어요. 어머, 그럼 어머니, 안 그래도 신랑이 집밥을 많이 그리워해요. 주말에 어머니 댁에 보낼 테니까 말 나온 김에 직접 보양식 좀 많이 해주시겠어요? 그래,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당분간 내 아들 주말마다 보내라. 남편은 어떻게 모시는 건지 내가 똑똑히 잘 보여주마.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들어가세요. 정말 저는 주말마다 남편 짐을 미리 싸서 남편에게 시댁에 가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처음에 귀찮아하다가 남편이 자기 집에 가면 원 없이 먹을 수 있다며 마냥 신나했습니다. 한 달쯤 됐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식비와 남편의 주체할 수 없는 식탐에 시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너 신랑은 주말마다 왜 우리 집에 와서 식충이처럼 있는 게냐? 아, 그게 어머님께서 주말마다 남편 보양식 해먹이신다고 보내라고 하셔서요. 뭐? 보양식을 먹이려면 뼈만 남은 네가 와야지 왜 살이 뒤룩뒤룩 찐 저놈이 와? 어김없이 찾아온 주말, 저는 또 남편의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이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너 집 가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 아빠가 나보고 식충이래. 아버님 덕분에 남편은 제게 쭈뼛거리며 사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큰 아들을 그동안 챙기느라 힘들었는지 일주일을 알아 누우셨고요. 자업자득이라 생각했어요. 부모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남편의 식탐을 곱게 봐주는 건 저희 엄마뿐이었어요. 장모님, 진짜 손맛이 끝내주세요. 저희 엄마 밥보다 더 맛있어요. 이참에 식당 하나 차리시는 게 어떠세요? 어머, 송서방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네. 맛있게 먹어줘서 참 기뻐. 여보, 입에 음식 좀 다 삼키고 좀 말해. 얘는 뭐 어떠니? 가족끼리. 그래. 장모님, 이 사람은요, 항상 저 구박만 해요. 아니, 우리 송서방 구박할 곳이 어디 있다고 그래, 너는. 근데 엄마, 음식을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 3명 먹는데. 엄마가 손이 워낙 크잖아. 어차피 남으면 나중에 네 동생이 다 해치울걸? 안 남아요, 장모님. 제가 다 먹을 수 있어요. 당신은 참, 음식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야. 장모님한테 보고 좀 배워. 장모님, 아들이라 생각하고 자주 좀 불러주세요. 당연하지요. 우리 사위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나. 엄마가 힘들게 해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건 참 고마운 일이지만요. 한결같이 음식 앞에 욕심부리는 남편을 보고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에게 눈치 주는 제게 엄마는 그만하라고 오히려 고개를 조용히 저으셨죠. 당신 우리 집 가서도 꼭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어야 해? 가족인데 뭐 어떠냐? 그리고 제발 일반적인 양으로 먹어. 언제까지 그렇게 걸신 들린 듯이 음식을 먹을 거야? 또 시작이다. 너는 늘 나 못 잡아서 안달이야. 다음부터는 외식으로 해. 우리 엄마 힘든 거 나 싫어. 아니, 장모님이 좋아서 한 건데 네가 왜 난리야. 그리고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나는 장모님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뭐? 그렇잖아. 처남도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올 때가 많고 장인어른도 안 계시고 식사 때마다 얼마나 외롭고 적적하셨겠어. 아들 같은 내가 잘 먹으니까 장모님은 기분 좋으신 거지.
난 맛있는 음식 먹어서 기분 좋고 일석이조란 말이야. 자기는 엄마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 정말 그런가? 그때는 저도 남편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아파트 인터폰이 띵동 울렸는데요. 누구세요? 나야, 송서방. 장모님? 뭐야? 왜 말도 없이 장모님 불렀어? 퍼질러서 좀 잘냈더니. 남편은 불만인 표정으로 제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라고? 갑자기 왜 오셨지? 엄마. 엄마야. 밑에 문 좀 열어줄래? 너희 먹으라고 음식 해왔어. 진짜요? 장모님, 제가 내려갈게요. 거봐, 내 말이 맞지? 내가 안 가도 장모님이 직접 오시잖아. 아싸. 참나, 싫은 표정할 때는 언제고 저래? 엄마는 집으로 직접 오기 힘들까봐 반찬을 해오셨대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 이후로 엄마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진수성찬을 만들어 오셨죠. 남편 말대로 엄마가 정말 적적하고 외로우셨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더 기세등등했습니다. 장모님은 손도 빠르셔서 금방 또 요리를 완성하시네요. 글쎄, 준비하고 요리하다 보면 5시간 정도 걸리려나? 헉! 엄마, 그럼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 다 하고 오신 거야? 저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엄마에게 무심했던 게 죄송스러웠어요. 울먹거리는 저를 엄마는 안쓰럽게 바라보셨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도 쩝쩝거리며 맛있다고 반찬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에휴, 울지 마. 엄마는 진짜 하나도 안 힘들어. 다 자식들 먹이려고 하는 건데 이 정도는 가뿐하다. 송서방이 저렇게 잘 먹으니까 엄마는 더할 나위 없어. 그렇지만 남편은 고맙기는 한 건지 엄마가 음식을 해올 때마다 5, 6인분의 양을 한꺼번에 먹었어요. 엄마의 음식을 일요일 하루 만찬 정도로 생각하는 듯 보였어요. 엄마는 맞벌이하는 저희를 위해 일주일치 음식을 싸온 건데요. 집안 살림을 하면 매 끼니 요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좀 아껴 먹자고도 말해봤지만 말이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엄마는 전복장, 게장, 갈비 등등 참 다양한 음식을 해주셨어요. 딱 봐도 비싼 재료들로만 요리하셨죠. 아무리 제가 용돈을 따로 챙겨드린다지만 재료값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엄마께 물어봤어요. 엄마, 내가 주말에 혼자 밥 먹으러 집 갈게. 더 이상은 힘들어서 안 돼. 이제 오지 마. 반찬값도 너무 많이 들잖아. 그리고 혹시 송서방이 나 몰래 용돈 챙겨드린 적 있어요? 예, 어떻게 너 혼자 먹이니? 송서방도 먹여야지. 아이고, 받은 거 없지. 딸, 엄마 돈 받자고 이러는 거 아니야. 왜, 송서방이 뭐래? 아니야. 내가 엄마 용돈 챙겨드리라고 했는데 송서방이 깜빡했나 봐. 그럴 필요 없어. 엄마도 돈 있어. 엄마 이러다 엄마 노후자금 다 우리 집 식비로 거덜날까 봐 그래요. 얘도 참. 니네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저는 제가 말 안 해도 남편이 먹는 양이 있으니까 저 몰래 남편이 엄마께 용돈을 조금이라도 챙겨주는 줄 알았어요. 양심이 있다면요. 아니 설마 했는데 어떻게 고생하신 장모님 챙기는 걸 깜빡해? 엄마, 이제 절대 우리 집 오지 마. 저는 엄마가 서운해할까 봐 더 남편을 흉봤어요. 너무 그러지 마. 내가 송서방 이렇게라도 잘 먹여놔야 평소에 너가 좀 편할 거 아니야. 엄마, 설마 나 때문에 일부러 주말마다 오는 거야? 그렇습니다. 저희 엄마는 식탐 많은 남편에게 이리저리 치일 저를 생각해 그동안 손수 힘들게 음식을 해오신 겁니다. 일찌감치 남편의 식탐을 눈치채고 계셨겠죠. 부쩍 살이 빠진 딸을 걱정하셨던 거예요. 엄마가 제 상화에 발길을 끊자 남편은 주말마다 우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장모님 댁에 밥 먹으러 가자고요.
저는 괜히 중간에서 제가 말을 보탰다가 남편이 엄마를 흉이라도 볼까봐 평소처럼 구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엄마가 요즘 모임 때문에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잠잠하던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렸어요. 나다. 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어디냐? 저 이제 일 끝나고 집 가는 중이에요. 그래? 너는 어떻게 친정만 가고 시댁에 얼굴 비출 생각을 안 하니? 네? 아, 제가 못 찾아뵌 지 좀 됐죠. 죄송해요. 제가 주말에도 몇 타임 일하다 보니. 친정 엄마만 입이야?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시엄마는 생각 안 나더니? 저희가 모신 게 아니라 저희 엄마께서 남편 먹으라고 이것저것 해주신 거예요. 변명은 됐고 이번 주말에는 와서 시아버지한테 인사도 하고 해라. 아, 네. 남편이랑 같이 인사드릴게요. 너 혼자 와라. 네 남편은 약속 있단다. 아, 어머님. 그럼 남편 약속 없을 때 둘이 시간 맞춰서 갈게요. 며느리 얼굴만 보면 서운하시잖아요. 제가 남편이랑 상의해서. 잔말 말고 너만 오라니까. 시애미 말이 웃음니? 그러니까 내가 연락하기 전에 네가 연락 먼저 하면 좀 좋아? 사위는 친정 가서 아들 노릇하는데 넌 시댁 와서 딸 노릇 못해? 죄송해요. 제가 이번 주말에 수업 한 타임만 마치고 갈게요. 저는 남편의 못난 행동을 떠나 시댁을 신경 못 쓴 건 사실 같아서 요가 수업이 끝나자마자 시장에 들러 시부모님이 좋아하는 떡을 사서 갔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절편 한 대 맞춰왔어요. 아버님은 안 계시네요. 아직 따끈한데 얼른 꿀에 찍어 먹어요. 저도 일하고 와서 너무 배가 고파요. 난 방금 밥 먹어서 됐다. 아니, 날 쏙 빼놓고 주말마다 친정엄마랑만 하하호호 재밌었니?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님. 됐고, 내가 발목이 삐끗해서 그런데 설거지 좀 하렴. 설거지요? 그럴게요. 설거지하면 화 푸시고 같이 떡 먹어주실 거죠? 잔뜩 쌓인 설거지를 끝내자마자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제게 걸레질을 시켰습니다. 예, 방바닥 닦는 거나 네가 하는 요가나 자세가 비슷하지 않니? 저번에 산 물걸레 청소기는 영 제값을 못하더라. 너라도 도와줘야지. 아유, 내가 발목만 안 다쳤으면. 네, 제가 할게요, 어머니. 결국 시모는 제가 사온 절편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저는 하루 종일 굶은 채 집안일만 실컷 하다 왔습니다. 물론 제가 사간 절편을 한 봉지 싸줬어요. 자기 아들이 절편 좋아하니 주라고요. 왔어? 엄마가 절편 보냈다던데. 나 하루 종일 굶기고 청소만 시키더라. 그래? 얼른 씻어. 그게 다야? 떡 어딨어? 난 당신 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왔는데 어떻게 당신은 고생했다 말도 없이 떡만 찾아? 한 번 그런 거 가지고 생색 좀 내지 마. 우리 엄마가 몸이 안 좋대. 가족끼리 그것도 못 도와줘? 저는 싸울 힘도 청소하느라 다 소모했기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씻고 나와 보니 절편도 혼자 다 해치웠더라고요. 서러움에 터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먹는 게 주체가 안 되나? 어쩜 저래? 남편의 입자국이 남은 절편 한 덩이만 덩그러니 식탁에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시모는 틈만 나면 제게 연락했습니다. 예, 내가 아직도 발목이 안 나아서 그런데. 어느 날은 발목이, 또 팔목이. 시모는 참 아픈 곳도 다양했습니다. 시모는 꼭 아버님 없을 때만 불러서 부려먹었어요. 설거지는 기본이고 화장실 청소, 바닥 청소, 하다못해 빨래까지 널었어요. 하루는 시모가 수고했다며 자장면을 하나 시켜줬는데요. 도저히 서러워서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눈물을 참고 자장면을 다 남겼더니 시모는 또 한 소리 했죠. 넌 참 애가 먹을 거 귀한 줄 모른다. 볼품없게 말라서는. 그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울분을 토하며 따졌어요. 당신 어머니 해도 해도 나한테 진짜 너무하잖아. 나도 당신처럼 일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틈만 나면 불러서 집안일을 시키는 거야? 내가 어머니 진짜 아프신 걸까 혹시나 하고 가면 멀쩡하셔. 근데 또 나 일 시키시고. 나 시댁에서 시어머니한테 거창한 식사도 안 바라거든? 근데 개고생 시켜놓고 자장면이 뭐냐? 우리 엄마는 너 먹으라고 진수성찬 해주시는데 도대체 너희 엄마 나한테 왜 그러신다니? 애초에 이렇게 나 괴롭히시려고 우리 결혼시키신 거야? 에이, 나이 든 양반이 질투하는 거지 뭐. 그러게 내가 장모님한테 하는 것처럼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친자식처럼 살갑게 굴면 얼마나 좋아. 그럼 반대로 좀 생각해봐. 안 이상하니? 우리 엄마는 널 친자식처럼 대하지만 너네 엄마는 날 가정부쯤으로 취급하잖아. 아니, 가정부는 월급이라도 받아. 근데 난 뭐야? 제대로 된 밥도 못 얻어먹고 왜 내가 한 손으로는 눈물 훔쳐가며 나머지 한 손으로는 너네 집 바닥을 걸레로 훔쳐야 하는데. 흥분 좀 가라앉혀. 네가 몰라서 그렇지. 다른 여자들도 시집살이 더하면 더했어. 그쯤은 다들 한다고. 그리고 너가 고개 숙이고 먼저 들어가면 우리 엄마 절대 그럴 사람 아니거든. 네가 뻣뻣하게 구니까 엄마가 더 그러는 거야. 저는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더 서럽고 화가 났어요. 게다가 어느새 남편이 시모한테 제 말을 전했는지 시모에게 전화가 왔죠. 예, 너 너무 웃긴다. 시댁에 고장 몇 번 왔다고 여우같이 내 아들한테 내 흉을 봐. 감히 어디 사이 좋은 우리 모자지간 이간질을 해. 그런다고 달라질 내 아들도 아니지만 참 못났다. 그래서 내가 널 부르는 거야. 정신교육 시키려고. 어머니, 진짜 너무하세요. 처음으로 시모에게 대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친정에 갈 짐을 쌌어요. 너 뭐해? 우리 엄마 집에 가 있으려고. 그래? 그럼 같이 가. 장모님이 나 기다리실 거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가 널 왜 기다려? 너는 네 엄마한테나 가. 뭐? 또 왜 그래? 남편은 머리가 꽃밭이라 제가 힘든 것도 남일이었어요. 시모의 시집살이를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해버렸죠. 저는 그날 이후로 금요일만 되면 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금, 토, 일요일까지 그렇게 엄마 집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지냈어요. 월요일에 퇴근하고 신랑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면 너무 우울했어요. 남편은 거들떠도 안 봤죠. 주말마다 친정에 오는 이유를 엄마가 궁금하신 눈치였지만 차마 자세히 말 못했어요. 그냥 제가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그러던 중 엄마 집에 있는데 시모가 전화가 왔어요. 화장실에 있던 제 전화를 대신 엄마가 받았거든요. 너 주말마다 남편은 집에 나 몰라라 두고 니네 엄마한테 간다며? 너 정말 그러고 싶니? 고작 청소 몇 번 시켰다고 시위하는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내일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화장실 락스 청소도 해야 하고 밀린 설거지에 빨래 더미가 천지다.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사돈? 제 딸이 왜 시댁에 가서 청소를 해야 하나요? 응? 사돈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에 있어서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만 청소는 무슨 말씀이신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말 그대로입니다. 네? 사돈,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하나가 영 엉망입니다. 어떻게 나이를 저만큼 먹고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남편 공경할 줄 모른대요? 제 딸을 평소에 얼마나 구박했길래 그런 말이 나옵니까? 하나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당장 이혼시켰을 것 같네요. 그런 집에 두 번 다시 제 딸 안 보낼 거니 그렇게 하세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어떻게 그러십니까? 당신 아들은 내가 주말마다 따뜻한 밥 해먹였습니다. 더 할 말도 없네요. 더 이상 내 딸한테 전화도 하지 마세요. 엄마는 전화를 끊고 저를 붙잡고 한참을 우셨어요. 심지어 제가 시집살이 하는 동안
남편은 장모가 해주는 밥 얻어먹고 있었나 봐요. 아니,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내 딸한테 함부로 대해? 너 그동안 주말마다 시댁 가서 그런 취급당했니? 나는 내 딸 시집살이 하는지도 모르고 멍청하게 상다리 휘어지도록 사위 밥만 차렸네. 아이고, 여보, 내가 별꼴을 다 보네요. 지금 당신 없다고 저 집이 하나랑 나 무시하는 거 맞죠? 엄마, 왜 그래? 울지 마. 다 내가 못나서 그래. 근데 나 나름 노력했거든? 네가 못났긴 뭘 못났어. 저 집안이 제정신이 아닌 거지. 엄마는 그딴 집에 너 2번 다시는 못 보낸다. 내가 사위 대접을 얼마나 해줬는데 자기들은 감히 내 딸 대접은커녕 하인 부리듯 해? 너 당장 이혼해라. 엄마랑 살면 돼.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야. 평생을 큰 소리 친 적 없이 살아오신 어머니였는데 그렇게 화나신 모습은 난생 처음 봤습니다. 아예 짐을 다 챙겨오란 엄마의 말에 저는 남동생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남, 오랜만이네. 예. 인사도 안 하고 쌩하는 제 동생을 보며 남편은 안절부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짐은 왜? 장모님이랑 어디 놀러 가기로 했어? 당신이랑 이혼하래. 아니, 이혼하고 싶어 내가.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배려 없는 당신도 어머니도 이제 너무 지친다. 나 우울증 걸린 것 같아. 일단 둘이 얘기 좀 해. 남편은 거칠게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뭐합니까? 놓쳐? 덩치 큰 제 남동생이 중간에서 험악한 표정을 짓자 남편은 제 팔을 놓고 애타게 저를 쳐다만 봤어요. 엄마 집에서 지내는 동안 남편은 구구절절 전화와 문자를 보냈어요. 하나야, 네가 없으니 너무 외롭다. 있을 때 몰라서 너무 미안하다. 엄마도 자신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시부는 모든 상황을 아셨는지 남편을 데리고 친정집에 왔습니다. 사부인, 제가 부족해서 집안이 이 모양입니다. 장모님, 아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 진짜 아들 같은 사위 되고 싶었거든요. 하나한테 좋은 사람이고 싶었어요.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일 없네요. 자네도 우리 딸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오랜만에 보는 남편은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남편은 무릎 꿇고 엄마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눈물과 콧물 범벅을 하고는 저 없이 못 산다고 오열했습니다. 바보같이 또 저희 모녀는 그 모습에 한 번은 기회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시무를 대신해 시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고요. 저는 그렇게 남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3개월은 진짜 또 연애 초반 때처럼 자라더군요. 식탐도 안 부리고 저희 엄마께도 진상짓 안 하더라고요. 남편과 시부에게 한 소리 들었는지 시모도 별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살만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죠. 저는 뼈저리게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작년 겨울 엄마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그때 치료를 제때 안 해 상태가 더 나빠져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간단한 수술이라 하지만 일주일 넘게 입원을 하셨어요. 병원 밥을 좋아하지 않는 엄마가 굶으실까봐 저는 매일 반찬을 해갔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들 위주로 만들었어요. 다행히 엄마 입맛에 맞는지 항상 반찬통은 비워져 있었죠. 엄마, 고등어 조림 잘 드셨네? 가시 안 터지? 생선은 드실 때 항상 조심해서 드셔야 해요. 어? 그래, 그런 거 같더라. 어색하게 대답하는 엄마를 보고 저는 순간 설마 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거든요. 저는 병실 이모랑 나눠 드시라고 반찬을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 반찬을 다 드셨더라고요. 3인분 양이 넘었는데 말이죠.
엄마, 에이, 설마 송서방 와서 병원밥 먹고 그러지는 않지? 뭐 밥 대 시간이 맞으면 같이 먹었지. 자기가 먹을 거는 알아서 사오고? 사올 필요 뭐 있어, 병원밥이 나오는데. 그러자 옆 침대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럼 아들이 아니라 사위였어? 난 또 철없는 아들인 줄 알았지. 신기하네. 어떻게 아픈 장모밥을 다 뺏어 먹어? 저는 창피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난리가 났어요. 엄마는 얼마나 더 창피하셨을까요? 곧바로 집에 간 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엄마 병원에 병문안 가서 또 걸신 들린 듯 먹었어? 아니, 나도 놀랐잖아. 점점 자기 손맛이 장모님이랑 비슷해. 오랜만에 그 맛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혼자 다 먹어버렸네. 근데 손맛도 유전 같아. 요가 강사 그만두고 반찬 가게 하는 게 어때? 뭐 병실에서 아픈 장모 옆에 두고 너 혼자 다 먹어? 아무래도 허리 때문에 앉아서 드시는 게 불편하잖아. 어차피 다 못 먹고 버릴 거 아까우니까 내가 다 먹고 왔지. 너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간병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정말 너무한다. 네가 인간이야? 음식 보고 날뛰는 짐승이지.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장모님이 뭐라고 하셔? 아니, 장모님은 그럼 그 자리에서 먹지 말라고 하시던가. 뒤에서 괜히 사람 곤란하게 너한테 뭐라고 해. 너 함부로 우리 엄마 모욕하지 마. 나도 당한 대로 갚아줄까? 뭐야, 어디 전화 거는데. 설마 우리 엄마? 시모한테 전화를 걸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아침 전화 잘했다. 너 이번 주 주말에 좀 와야겠다. 저번처럼 청소 같은 거 안 시킬 테니 걱정 말고. 아니, 상현이 고모가 갑자기 주말에 온다네. 사돈 음식 잘하니까 우리 집에 대접할 기회 아니겠니? 내 아들이 반한 그 손맛 나도 궁금도 했는데 잘된 일이지. 너는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재료나 다듬고 설거지나 좀 돕고 하렴. 저희 어머니 며칠 전에 수술하신 거 잊으셨어요? 뭐 별거 아닌 수술이잖니. 시댁 행사에 잘 보여야 네가 예쁨 받을 텐데 네 엄마 아마 아픔 싹 잊고 발벗고 나설 거다. 지금 무슨... 에휴, 너는 참 어쩜 그리 정이 안 가는 행동만 골라서 하니? 그깟 허리 아픈 게 대수라고 유난을 떨어 떨기는. 알았다. 그럼 대신 네가 와서 좀 요리해라. 쓸모 있는 며느리들인 거 고모한테 자랑도 할 겸. 아, 네네. 어머니가 원한다면 그래야죠.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완벽하게 준비할게요. 끊기지 않은 전화 너머로 시모의 친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공짜 가정부지. 이번엔 둘이나 생겼네. 며느리? 으이그, 옆에 내야. 심술 좀 그만 부려. 요즘 그러면 큰일 나. 그런데 둘이라니? 그런 게 있어. 저는 우연히 그 대화를 듣고 더욱 이를 갈며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시고모는 시부랑 나이 차이가 좀 났습니다. 제 결혼식 때 처음 봤는데 시모는 시고모를 싫어하면서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먼저 시댁에 보내고 전날 시장에서 사놓은 음식들을 검은 봉투에 담아 들고 갔습니다. 제가 미리 가면 청소부터 시킬 것 같아 시간 딱 맞춰서 갔죠. 너는 마트에서 장 보면 되는데 굳이 시장까지 갔니? 네, 시장에만 팔아서요. 늦었으니 빨리 준비해온 걸로 음식 준비해라. 시모는 시고모가 오자 주방으로 저를 밀쳐냈습니다. 어머, 형님 오셨어요? 어찌 초대는 받았는데 집에서 음식 냄새가 영 안 난다. 미리 준비 안 했니? 부모님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신신당부하셔서 제가 준비했어요. 저는 김밥과 떡볶이 봉투를 마구 흔들며 말했습니다. 짠!
이건 맛집에서 사온 것들이에요. 떡볶이랑 김밥인데요. 조심하세요. 제가 넉넉히 사온다고 사왔지만 저희 신랑이 워낙 식탐이 많아서 빨리 안 먹으면 지 혼자 다 먹을지 몰라요. 봉투에서 분식들을 꺼내며 설명하자 시모는 깜짝 놀라 제 등짝을 때렸습니다. 얘가 장난도 유분수지. 얼른 음식해라. 장난이라뇨. 서운해요. 저희 엄마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음식하라고 하셔서 제가 힘들게 시장까지 가서 사왔잖아요. 사돈 어른이 입원했다고? 나는 몰랐는데. 네, 아버님께는 말씀 안 하셨나 봐요. 저희 엄마 디스크 수술하셨어요. 너? 근데 남편이 병문안이랍시고 병원까지 가서 제가 해놓은 엄마 반찬을 홀라당 다 먹었더라고요. 장모는 아파서 허리도 못 가누는데요. 부축도 하나도 안 해주고 물도 안 떠다 주고 병원에서 환자 음식으로 자기 배만 채우고 간 거예요. 시부는 말없이 남편을 째려봤습니다. 시고모는 상황 파악 중인 듯 했고요. 시모와 남편만 당황해서 안절부절했습니다. 덕분에 병원 사람들이 제가 가면 엄청 수군거려요. 저는 더 창피한 꼴 당하기 전에 이혼하려고요. 그리고 어머니, 어떡해요? 공짜 가정부는 이제 사라질 텐데. 이제부터는 돈 주고 구하세요. 아니, 가정부라니, 그게 다 무슨 말이냐? 아, 어머니가 저랑 어제 통화하는데 친구분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공짜 가정부래요. 둘이 생겼다고 좋아하셨는데. 한 분은 아프셔서 병원에 계세요.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요. 모르셨죠? 아버님 안 계실 동안 제가 항상 여기 불려와서 바닥도 손걸레로 닦고 냉장고 청소도 했어요. 오늘은 화장실 락스 청소하고 가면 되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빼주세요. 편찮으시잖아요. 어머니, 아무리 공짜 가정부라지만 오늘은 사람도 많은데 밥은 주실 거죠? 어머니께서 매일 밥도 안 주셔서 쫄쫄 굶겨서 집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입가가 떨릴 정도로 웃으며 시댁 식구들을 쳐다봤습니다. 시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원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시고모는 망설임 없이 시모의 머리채를 휘어잡더군요. 대접해주겠다고 집까지 불러놓고는 이 꼴이 다 뭐냐? 그리고 뭐가 어째? 넌 손이 없어서 며느리를 다 시켜 먹으려고 했니? 공짜 가정부라니. 입이 뚫렸다고 그런 막말을. 아이고 형님, 이거 놓으세요. 진정하세요. 고모, 한심하다 한심해. 남편은 시고모를 말리고 시부는 미안하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사라지셨습니다. 시모는 벌벌 떨며 시고모께 죄송하다고 빌었죠. 하지만 말투는 그게 아니었어요. 에이, 형님,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제 음식 입맛에 안 맞아 하시잖아요. 예전부터 형님은 꼭 저 음식 못한다고 구박만 하시니까 제가 부탁 좀 했어요. 왜요? 며느리한테 시어미가 이런 부탁도 못해요? 제가 이 나이 먹고도 애들 앞에서 이런 꼴까지 당해야 되냐고요. 따지고 보면 저도 다 형님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사. 당해도 싸다. 내가 너 성격이 더러우니까 못 살게 굴었지. 저렇게 착했어봐. 얼마나 잘해줬을까. 얘나 지금이나 요리도 못하고 가족들끼리 이간질이나 시키고 며느리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는 거 보면 안 봐도 비디오야. 네가 얼마나 괴롭혔을지 아주 눈앞에 훤하다 훤해. 무릎 꿇고 그동안 죄 지은 거 사과해. 참 어른이라면 말이다. 그러고는 시고모는 제 등을 살짝 쓸어내리며 말했죠. 얘야,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다. 나이를 저만큼 먹었어도 네 시애미가 어른이 될 그릇이 아닌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셨대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시고모께서 동생인 시부를 아들처럼 키우셨답니다. 시모는 시댁에서 가장 어른인 시고모를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거였습니다.
시고모는 8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겉모습과 목소리는 아주 정정하셨어요. 마치 호랑이 한 마리가 모두를 제압하는 듯했죠. 저는 그동안의 서름을 분명 저분이 다 풀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쌤통이었습니다. 시고모는 남편과 저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어른들끼리 이야기하신다고요. 저희들끼리도 집 가서 정리를 해보라고 하셨고요. 너 꼭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우리 고모가 얼마나 무서운지 네가 알기나 해? 내가 알아야 하니? 어차피 우리 이혼할 사이인데. 저는 미리 준비한 합의 이웃장 서류를 남편 얼굴에 던졌습니다. 도장 찍어. 내가 왜? 싫어. 싫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지? 나 절대 순순히 이혼 안 해줄 거야. 그래? 저는 결혼 전에 남편이 사다 모은 피규어 진열장을 다가갔습니다. 공구함에 들은 망치를 꺼내서 말이에요. 너 지금 뭐 하려고 그래? 도장 찍어. 아니면 이것들 전부 다 부셔버릴 거야. 당신 그게 다 얼마인지 알기나 해? 웃겨? 내가 알 필요 있나? 어차피 부술 건데. 제 경고를 귓등으로 듣는 남편을 보며 저는 신나게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진열장은 물론 안에 전시된 피규어도 망가뜨렸습니다. 안 돼! 절규하는 남편 목소리에 진열장 딱 하나만 남겼죠. 왜? 이것도 부술까? 그것만은 안 돼. 제일 비싸다고. 도장 찍어. 손과 다리를 벌벌 떨며 남편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이혼 숙려 기간이라 남편이 연락이 계속 옵니다. 어제는 뻔뻔하게도 실적을 못 채웠다고 제 남동생 보험 하나만 들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 처남 보험 계약할 게 있는데 이혼하기 전에 내가 손볼게. 처남 주민등록번호 좀 줄래? 미쳤니? 돌았어? 너 때문에 내 피규어도 다 망가졌잖아. 좀 도와줘. 아니 애초에 다 너 때문이야. 너랑 이혼해서 고모가 나한테 건물도 안 물려주신다잖아. 협조 좀 하지. 제 동생이 대신 전화를 바꿔받으니 전 남편은 잠잠해졌어요. 뭐라고 했냐고요? 매형. 아니 이제 매형도 아니지. 야, 너 남은 피규어도 내가 부수러 갈까? 그러자 더 이상 연락이 안 옵니다. 시모는 시고모에게 호되게 혼났는지 전화로 울면서 빌더군요. 하나야, 너희 시고모는 내가 죽기 전까지 날 괴롭힐 거다. 제발 이혼만은 피해다오. 어머니가 그동안 해주신 게 있는데 이혼 안 할 수가 없죠. 늙은 시애미가 불쌍하지도 않니? 너희 이혼하면 형님이 매주 우리 집에 오겠대. 내가 이 나이에 시집살이 해야 네 마음이 편하겠니? 네, 저는 더 이상 그 집 사람 아니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안 받자 문자로도 애걸복걸 하더군요. 늙은 본인이 다 큰 아들을 어떻게 케어하냐며 원래 남자는 아들 키우듯이 키우는 거래요. 자기 아들 좀 모자라도 키워달라 눈물 없이 못 볼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시모한테 영원히 귀한 아들 끼고 살아라고 덕담해주고 차단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중에는 빈혈도 자주 심했는데요. 이혼하고부터는 싹 사라졌어요. 덕분에 프리랜서 요가 강사로 잘 벌어먹고 살고 있답니다. 식충이의 식비에 쓰이던 제 소중한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어요. 내년에는 제 요가 학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엄청 힘들 때는 어떤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절실히 느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너무 힘들어서 당시 사람을 제대로 못 알아봤어요. 급하게 결혼한 것에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일수록 그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다가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마 제 전 남편 같은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